자, 무엇이든 물어보자리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연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다녀간 손님만 무려 812명. 거기다가 강아지 6마리, 도마뱀 1마리, 그리고 뱀 1마리까지.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역대 베스트 출연자를 뽑는 무물 명예의 전당을 지금부터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드릴 상은 베스트 눈물상입니다. 수상자는 바로 건희군. 이건희님.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뚜레증후군이라고 버스 탈 때도 야 너 시끄러우니까 내려. 어떤 한 여자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 짜증나 씨 막 이러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런 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밝은 미소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삶의 희망을 줬던 분이에요. 자, 다음은 베스트 분노상입니다. 분노상. 우리 프로그램에 사실 분노할 사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죠. 이게 가장 치열했습니다. 자, 바로 베스트 분노상의 수상자는 나연님.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사촌 동생 동네에 간 게 찍혀 있더라고요. 모텔 따라 들어가서 너는 뭐 하냐는 동영상 하나 찍고 끝이 났죠, 저희가 완전히.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내 사촌 동생이랑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모든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던 나쁜 기억 훌훌 털고 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뭐죠? 네. 자, 마지막은 베스트 멘탈상입니다. 수상자 궁금합니다. 자, 수상자는 박하성님입니다. 아기가 2명이 있는데 2명 다 제 아기가 아니어서 주위에서 저랑 많이 안 닮았다고 혹시나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불일치가 나왔고 얘가 아니네. 네. 아우, 하성아, 23살에 네 애가 아니네. 2명은 또 뭔 얘기야. 근데 이분한테 이제 베스트 멘탈상 드린 거는 이분이 굉장히 밝게 네. 웃으면서 기분 좋게 상담을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주년을 저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20년 동안 함께 갈 네.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당신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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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물보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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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그 3월 25일에 저희가 첫 정규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잘 빠릅니다. 네. 예. 뭐 사실 기억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네, 예. 그래서 번외로 저희가 몇 분 더 뽑아봤습니다. 역대급 답답함으로 시청자들에게 고구마 100개를 먹인 베스트 고구마상은 진짜 고구마 100개가 진짜 답답하네요. 혼인신고 안 해주고 떠나라는 21살 차이 부부 임준식, 김예은님. 그 외에도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우리 예. 이건명님 또 이진재님 기억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남습니다. 예. 부디 편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신 만큼 그동안 들어온 사연 메일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네. 무려 2만 통 이상의 사연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한 진짜 10년, 20년 문제 없겠어요. 예. 저희가 하여튼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뭐 KBS 조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도 이제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다른 채널에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정말 순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재밌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많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잘했어, 앉으세요. 잘했어. 아유, 또 무슨 고민을 갖고 왔는지 보자. 자, 이름 정의엽이요. 정우엽, 의엽이요. 의엽.
와. 몇 살? 42살이요. 무슨 일해? 영업. 영업. 무슨 일로 왔어? 저 7살 때 그 입양 보낸 딸이 있는데요. 네가? 네. 의협이가? 이거 몇 년 전이야? 입양을 보낸 게? 지금 22살 됐으니까. 지금 22살 됐다고? 네. 그 아이가? 네. 그럼 네가 20살에 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연락을 다시 해도 될지. 아니 그러면 20살에 결혼을 했어? 네. 공부. 혼인신고. 네. 그러면은 엄마는 23살 때까지 같이 살다가 한 3년 살다가 네. 엄마랑은 헤어지고 네. 그러고 나서 혼자서 딸이 7살 때까지 키우다가 네. 그때 왜 입양을 보냈어 그때?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7살까지 키웠으니까. 네가 27살에 보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을 하면 동네에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분들이 봐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저한테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입양을 키우고 싶다. 데려가서 원래 키우고 싶다. 봐주시던 분들이? 네네네. 키우고 싶다. 원래 봐주시던 분들이? 정이 많이 들어서 그 집에 애가 없으셨구나. 나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 끝나고 데리고 가면서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이모하고 삼촌 좋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럼 이모하고 삼촌하고 같이 살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빠를 안 보는 상황인지 애가 알았을까? 여비 네가 혼자 키우는데 좀 지쳤었구나 그 당시에 사실은. 지쳤다라기보다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거의 혼자 살다시피 살았었거든요. 그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좀 불우한 가정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난 네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애한테 그런 맛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아빠로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고 하면 난 이해를 해. 근데 너가 그렇게 살아서 애 행복을 위해서 보냈다? 그거는 그렇잖아. 너도 7살까지 키워서 충분히 계속 키울 수 있었는데 내 딸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책임감에 있어서 그렇잖아. 어쨌든 간에 그 시절 상황은 난 모르는데 나는 좀 이해를 못해. 책임감 없어 보였어 그냥.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뭐 틀림없이 네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네가 생각했을 때 그 집에서 두 분한테 사랑받으면서 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뭐 납득하기가 왜 그랬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네가 이해를 하고. 그럼 연락을 아예 안 했던 거야? 그럼 글로 보내고? 말이 안 되잖아. 외국 가신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 입양을 할 때 저한테 나중에 성인 돼서 보여줄 테니까 초등학교 가고 사춘기도 오고 할 텐데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연락은 안 하기로 해서 각서를.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그냥 진짜로 이 아이가 온전히 우리 집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했을 거야. 왜냐면 때 되면 자꾸 오고 이러면 그 입양하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거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제가 먼저 연락은 한 적이 없고 가끔 한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을 주시긴 하셨었어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 대학. 다니고. 근데 행복하게 잘 크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사실 아빠에 대한 존재나 그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 딸이 아빠 생각났으면은 아빠 번호 달라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연락이 왔을 때 저에 대해서 기억을 하냐고. 그랬더니 한다고는 그렇지. 7살이면 어느 정도는 알고 사람이 형 5살부터는 그래도 좀 아니 기억하거든. 근데 이제 기억을 하는데 딸이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가 너한테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생각을 해봐. 얘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빠랑 옛날에 다니던 기억도 있고 이런데 아빠가 나를 그냥 이 집에 맡겼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보고 싶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오든가 뭔가 했을 텐데 이 성인이 됐을 때까지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그게 왜냐면 여봐 이거는 뭐 이제 세월이 지난 너를 지금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이의 행복을 더 위해서라면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여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도 비슷하게 자라왔어. 보고 싶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보고 싶고 하지만 서로가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거의 10몇 년이 다 돼가는 세월인데 이제 와서 그쪽에 혼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 다 생각을 했죠. 그렇지 다 생각. 우리보다 더 많이 연락을 했겠지. 하면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나타나서 맞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 보고 싶은 마음도 이제. 아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버렸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안 하고 상처를 갖고 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오늘 여기 잘 나왔어. 진짜로 잘 나온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네가 찾아가는 거는 그건 무리야. 걔가 너를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걔한테 선택권을 주라 이거야. 네가 오늘 여기 나와서 여기서 네가 네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 감정이나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이걸 전달될 보고 거야. 전달이 돼서 진짜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 자 저기 보고 딸한테 네가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하고 하고 싶은 싶은 얘기. 얘기를 다 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해. 그냥 마음에 담고 있던 얘기. 아빠가 보낸 건 아빠도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을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나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애기 너도 나 같은 환경에서 살면 또 나처럼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많이 해서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너를 보내게 됐어. 그러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치지 말고 만약이라도 나중에 아빠를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자 이제는 기다려. 응?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지금 아빠가 내가 굉장히 궁금하다라면 너한테 연락이 올 것이고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 우리 양부모님들하고 살아갈래요 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지? 그렇지. 어? 그거는 이제 걔도 성인이니까 걔의 의사를 네가 존중을 해야지. 자, 에이씨 뭐라고 했지? 이거 잘났으면 좋겠다. 야, 좋은 길 건나 보다. 좋은 거 나왔다. 이 딸은 어찌됐든 꽃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래,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그동안 못 해주고 한 거를 도움이 되는 그런 아빠가 돼야겠다. 그럴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려. 그럼. 네. 오케이. 그밖에 없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온 목사님부터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 위로만 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감사해요. 막 냉정하게 막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방송 보면 연락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와도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